여러분, 강성규 문학TV 제36화는 역발산 항우를 통곡하게 만든 여인, 우미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그 미인들, 경국 지색의 미인들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항우의 동상, 그리고 항우가 사랑하는 애척 우미인 앞에서 해하가를 부른 그런 사연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항우라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의 괴력, 또 항우와 여포, 우민이라고 하는 여인, 여기 보시면 평성대전에서 3만의 군대로 56만 내지 60만을 무찔렀다고 하는 인물이 바로 항우입니다. 해하가 이야기, 그리고 우희의 답과 역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미인과 항우의 마지막 장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라는 인물은 중국 진나라 말기 때 성은 항씨고 이름은 원래 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우라고 자로 이제 많이 불리는 인물인데, 원래 할아버지 항연이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사하고 그와 동시에 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항우는 숙부 항량의 손에서 성장했고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여기는 이제 항우와 유방의 이제 모습인데요.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함양에 들어간 항우는 진나라 왕 자영을 죽이고 아방궁을 불사르면서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서초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서 패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 1206년에서부터 202년 사이인데요. 아방궁이라고 하는 그 궁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동서로 600에서 800, 남북으로 한 150m 이른다고 하는 이 아방궁은 항우가 이 궁을 불태우는데 90일을 꺼지지 않았고 11일을 더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유물이나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진시 황제가 설계도만 그려놓고 만들다가 미완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 궁이기도 합니다. 항우의 괴력과 관련해서는 역발산 기계세란 말이 있죠. 역발산, 산을 옮길 산을 이렇게 뽑을 만하고 그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 어마어마한 용력과 전술 지휘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몇만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패주시키고 단신 혼자서 기병 수백여 명을 쳐부셨다고 하는 용사입니다. 평성대전에서 3만의 군사로 60만 대군을 초토화시키고 30만 명을 살육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방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평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정, 9개 솥은 이제 중국 중원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 무게가 5,000근이 되는데, 진나라 무왕은 솥을 들고 가다가 무릎뼈가 부서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구정 8개를 어깨에 메고 수말리 길 평상까지 걸어갔다고 하는데, 하나의 무게가 5,000근이면 이게 3톤인데 24톤의 무게를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9개 소치인데 하나라를 세운 대우가 천하를 9개로 나누고 각 권력자들에게서 동을 받아서 만든 소치입니다. 그래서 중앙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또 중국에서 전해오는 민간 전설에는 어느 날 조조가 항우에게 바위를 기어다니는 이를 가리키면서 공께서 이 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항우는 다른 바위를 들어서 이걸 내리 찍었는데 바위 틈이 커서 이가 죽지 않았죠. 그러자 조조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을 톡 터뜨려 죽이자 항우가 기겁을 하면서 굽신거렸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조조는 항우가 죽은 후에 몇백 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항우는 고집으로 망하고 조조는 꾀로 망한다.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잘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항우와 여포가 비교되는데 사실은 중국 전역을 제패한 패왕 그 항우와 일개 군벌내지 제후에 지나지 않은 여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항우의 오추마와 여포의 적토마가 나란히 등장하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강의 장수는 역시 항우입니다. 여포가 타고 다녔다고는 적토마는 빨간 털이 이렇게 있는데 여포가 가지고 있다가 조조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유명한 관우에게 관우를 이제 그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적토마를 선물을 하죠. 오추마는 이제 까마귀 오자를 씁니다. 그래서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말로써 적토마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미인의 이야기인데요. 초한 전쟁에서, 초나라 한나라 전쟁에서 한나라 고조 유방과 싸웠던 초패왕 이 항우가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우미인입니다. 서시 왕속은 양귀비와 더불어서 중국 4대 미녀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4대 미녀하면 초선이 들어가지만 초선은 생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생존만큼은 분명한 우미인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미인은 정확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어디서는 우희라고도 하고 또 우시성을 가진 미인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항우에게는 우라는 미인이 있어서 늘 총애를 받았고 추우라고 하는 춘마, 오추마겠죠? 있어서 늘 이를 타고 다녔다. 우미인과 개의 양귀비 이야기인데요. 초나라 군대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군에 포위당했는데 여기서 사면 초가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방 군대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에서 포위됐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우메인의 이름을 부르며 한탄하는 시가 그 유명한 해야가인데 우메인은 항우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민의 무덤에 개 양귀비가 피어났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꽃을 우민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개 양귀비는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이지만은 그 양귀비와 달리 마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드디어 해아가가 나오는데 항우는 병력과 양식이 부족하고 사방이 포위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최후를 예감하고 군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해아가를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그 팽성 전투 해아가 이렇게 사방 군대, 산나라 군대가 포위해 오자 결국에 이제 오강까지 도망을 갑니다만 그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뻗고 기계는 세상을 덮으나 시분리, 해추불서, 시운이 불리하니 추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는구다. 자기 말을 말해요. 오추마. 추불서 해 가나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한단 말이오. 우회우회 내 약하. 우희여 우희여 그들을 어찌하면 좋은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나자와 내자가 똑같습니다만은 이 글자 자체가 어찌 나와 어찌 내 두 가지 의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답가 화항왕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항우의 술잔치에서 슬프게 춤추며 노래 부르자 모두 울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패왕 별이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보시면은 한병일약지 한나라 군대가 이미 천하를 다 빼앗으면 사면 초가성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래 소리뿐. 대왕의 기진 대왕의 의로운 기인이 다하셨다면 천첩하려생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료는 에오라지 겨우 오로지란 뜻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항우와 우의 이야기가 이제 패왕별이라고 하는 경극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경극이란 것은 중국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극인데
항우와 우민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민의 최후인데요. 해화가 달리 하항 왕가는 역사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설 초한지에는 우민이 항우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결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역시 역사 기록에는 또 없어요. 어쨌거나 우민은 항우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유명한 여자고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실제 자결했거나 전쟁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극적으로 살아서 여성을 보내다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인데요.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지른 역발산 항우는 이 해하가를 통해서 비운의 로맨티스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평소 백성을 사랑하는 온유한 성격의 유방은 위기 때마다 아내 여후를 버렸다고 해서 호색한이라거나 치졸, 잔혹한 이미지가 이렇게 더 씌워지게 됐습니다. 항우는 부하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혼자 자결한 반면에 유방이 죽자 상금의 눈이 먼 그의 부하들이 유방의 시체를 훼손했다는 이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오늘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유방보다 오히려 항우의 이미지가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항우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백만의 한나라 군대 포위에 갇힌 이 항우는 남은 28기 부하들 뿐이었는데 그 28기를 끌고 오강까지 도착한 항우는 부하들이 훗날을 기약하자고 하지만 그걸 끝내 거부했는데 그 까닭은 뭘까요? 자기가 거병할 때 8천의 강남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을 다 잃고 26비만 살아있으니 강남 백성들이 용서하여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 해하에서는 28기인데 여기 오니까 26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떠나라 하고 배가 떠난 것을 본 항우는 단기로 적진에 뛰어들어 싸워서 수백 명을 살해하고 자기 역시 큰 부상을 입는데요. 한나라 군사들 가운데 옛 부하인 여마동, 이제 항우의 회하에 있다가 유방의 회하로 간 이 부하를 보고 유방이 내 목에 천금과 만호를 걸었다는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고는 목을 베어서 자살합니다. 그러자 왕이란 사람이 항우의 목을 취하고 나머지 여마동, 양이, 여승, 양무가 이제 사지 하나씩을 차지해서 나중에 시신을 맞춰보니까 항우가 맞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다섯으로 나눠서 모두 제후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우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 고조 유방과 천하의 패권을 놓고 싸운 뒤에 사망을 했는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항우를 제후나 신하, 반역자를 다루는 열전 대신에 천자들을 기록하는 봉기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천하를 호령한 패왕으로서 천자의 버금가는 인물로 항우를 평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사마천과 사기입니다. 그리고 항우는 무속신의 한 명으로 숭배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보는 장기판에서 보면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돼 있죠. 초나라가 이제 항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초나라 임금이. 그리고 한나라 왕은 이제 유방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소초를 건국하고 패왕으로 즉위했는데 평성대전에서 60만 대군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구정 8개를 메고 평상까지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항우의 오추마와 여포의 적토마 이야기, 그리고 우미인,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가 우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탄한 시가 바로 해야가다. 우미인의 최후에 대해서는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사망했다는 추측도 있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을 거라는 상상도 있다. 그리고 항우의 마지막은 아주 장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에 나온 사기에도 천자의 버금가는 인물도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열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